노예제의 마지막 이 과정이에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콜로나투스는 로마 제국 말기에는 토지에 매여있는 소작인을 지칭하였다. 즉 로마 제국에서 노예들이 동작하던 대규모 사회 대부분을 일찍 2세기부터 점차 농민 소작지로 나뉘어졌다. 생산량이 낮고 노예 공급이 줄어 노예제에서 자유 소작제로 전환된다. 자유민으로서 가족을 형성하고 재산을 소유했지만 농지를 떠날 수는 없었다. 로마 제국 말기의 농민들은 대부분이 노예의 후손들이었는데 처음에는 징세관에게서 나중에는 남한족이나 포악한 이웃에게서 보호받고 있는 더 넓은 땅을 가진 지주나 다른 인사들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콜로니스라 불리던 이들 중동 농민은 지주에게 소작지를 받아 경작했거나 보호받는 대가로 지주에게 자기들의 농지를 바쳤던 것 같다. 이들은 지주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지주의 속박을 받게 되었다. 콜로나투스 제도는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농장의 노예들이죠. 노예들이 해방이 되거나 아니면 노예가 부족하니까 땅이 없는 자유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소작농화 됐다는 거죠. 이게 콜로나투스라는 거고 우리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예 반란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파르타쿠스 그죠? 노예 반란. 노예들이 반란이 일어난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노예들이 반란이 일어난 거는 첫째는 노예가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나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 그죠? 노예가 많았다는 거야. 사람이 많았다는 거야. 사람이 많았다. 그죠? 다수의 노예가 소수의 주인에게 종속됐죠? 인간다운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 그렇지만 이제 노예들이 이 반란을 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노예가 생산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진 않지만 노예라는 그죠? 노예라는 제도는 끝까지 남았었죠? 노예라는 제도는 근세기까지 남았어요. 그죠? 근세기까지 남았어. 그래서 중세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죠. 가사노예, 그죠? 가사노예가 가장 있었고, 미국의 흑인 노예도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서 노예로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약 1200만 명이 추산이 된다고 그러네요. 그죠? 최초의 노예 무역은 아랍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1834년에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봉건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먼저 봉건제의 기원일에서 고대 이 게르만족, 그죠?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고대 게르만족은 소원지대에 살며 목조지를 따라 이동하는 유목민이었다. 산명사였으나 사유재산은 인정되지 않고 토지 중심으로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를 하는 공동체였다. 동쪽으로 이동하여 아시아 민족이 되거나 서쪽으로 이동하여 유럽 민족이 됐다. 키가 크고 건강하고 힘이 세어 용병으로 인기가 있었다. 족장이 죽으면 부인과 노예를 같이 매장했다. 게르만족은 목축민이었고 양과 소를 사육하여 젖, 치즈, 고기 등의 식량 대부분을 얻었다. 이들은 농사도 지었는데 주요 농작물은 육식과 금채작물인 채소였다. 게르만족은 로마인을 통하여 호두와 과일 재배 기술을 습득했다. 그 전까지는 사과 재배가 전부였다.
밀로 빵을 만들었고 보리로 맥주도 만들었으며 문자는 없었지만 단순한 음악, 무용을 즐겼고 영웅, 무용을 신봉하는 시를 좋아했다. 네, 이제 고대의 게르만족은 지구가 둥글잖아요. 지구가 둥글어. 그러면 극지방이 있을 거야, 극지방. 둥그런 머리 극지방. 극지방의 바로 밑에 초원지대에 살아서 여러 곳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극지방이니까, 뭐, 공의 꼭대기에 있으니까 사방으로 이동했겠죠. 아시아도 이동하고, 유럽으로도 이동하고, 유목민이었다는 거죠. 유목민. 근데 이 유목민이 정착을 하게 되면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바로 농노제도죠. 농노제도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 그냥 쭉 보게 되고. 그래서 이 게르만족은 고대부터 있었었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도 있어요. 로마 시대 용병이었죠. 케이사르는 케사르 시저를 말하는 거예요. 시저가 게르만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게르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 가지 게르만의 생활사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르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형식적인 왕이 있고, 그죠? 그리고 부족 단위의 유목민이다. 이거 저로 생각하면 몽고라고 생각하면 돼. 몽고. 여러분 몽고 영화에서 많이 봤죠? 텔레비전에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돌아다니는 그 부족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은 형식적이다, 이런 거였다는 거. 그래서 이 돌아다니는 유목민 사이에서 자유인이라는 건데, 자, 요거 한번 봅시다. 하이샤리에 따르는 최고의 권력기구 지방 공동체 자유인의 모임이었다. 모든 자유인에게는 병역의 의무가 지어졌다. 작센 같은 몇 개의 종족은 완전히 민주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종족은 왕이 다스렸다. 민주정치를 하던 부족들은 전쟁을 수행할 때 장군을 한 명 내세워 그에게 부족에게 모집한 모든 병역 의무자들을 맡겼다. 네, 이것까지 읽어봅시다. 자유민 사회에는 독특한 군사제도가 존재하여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시종하고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그의 부양을 받고 무기를 지급받아 전쟁 시에 주인을 위하여 싸웠다. 이 종사제도가 봉건 시대의 봉건 가신제의 시초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이게 시저 케사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목민들이 돌아다니죠. 그래서 유목민 사이에는 평등한 자유인의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모여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웠다. 그리고 왕은 형식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종사제도가 있어요. 종사제도.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대신에 그에게 땅이나 무기를 지급받는다는 거죠. 종사제도. 이게 가신제야, 가신제. 가신이란 말죠. 가신. 가신은 뭐냐면 왕족, 김씨 왕조가 있고 박씨 귀족이 있겠죠. 이러한 가족, 왕이나 귀족들에게 충성을 맹세한 기사. 그죠? 기사. 그 다음에 소영주. 이런 사람. 그래서 이러한 왕족이나 대귀족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대신에 땅을 받아. 이게 소영주죠. 이런 게 가신제도, 봉건제도, 토지죠. 토지를 부여받는 거예요. 이런 게르만제의 제도가 바로 중세 봉건제의 이 기초였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르만의 이동. 여러분 흉노족 알죠? 흉노족 혹은 훈족. 아까 이렇게 지구가 동그랗게 있으면 극지방에 제일 추운 곳 지방에 사는 게 흉노야. 그 밑에 사는 애들이 게르만이야. 이 흉노가 그렇게 포악했대요. 그래서 이 흉노족이 게르만을 침범하니까 게르만이 흉노족에 쫓겨가가지고
쭉쭉쭉 내려온 거. 오늘 중세 유럽으로. 그래서 유럽으로 내려오고, 로마로 내려오고, 그래서 이게 게르만의 이동이야. 그래서 게르만은, 오늘날 게르만을 계속 이동을 해서, 추운 극지방에서 이동을 해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오늘날의 프랑스, 그죠? 독일, 이 지역까지 나와. 프랑스도, 서부 유럽까지 나와요. 이게 프랑크 왕국이죠? 프랑크 왕국. 그래서 여기서 프랑스와 독일이 그 형성이 되는 게르만의 이동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로마 시대 때 게르만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중세 분건제는 로마의 라티푼나움 비움 공장의 몰락을 가져온 은대지 제도와 고대 게르만의 중사제도 및 공동체 생산 양식과 관련된다. 분건제는 토지 계약을 통해 성립되는 영신과 공신 간의 계약 관계를 근본으로 한다. 공토라고 불리는 토지를 주고받으며 토지를 주는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 토지를 받은 약한 사람이 충성을 다하고 보호를 받는다. 농노가족은 후민과 상속 등 일상의 사회적, 경제적 사건들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영주 사법권에 종속되어 있었다. 또 영주들은 공공 법정에 의해서 영역이 제한된 치안 관할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은퇴지는 뭐냐면은 은혜를 입은 거야. 야, 네가 나한테 충성을 해? 좋아. 너 충성을 내가 받아들일게. 너 앞으로 나한테 충성해. 내가 대신 너한테 땅을 줄게. 이런 거야. 이게 은혜를 입은 거야. 종사제도. 야, 너 있잖아. 내가 준 땅 농사 짓다가 전쟁 나면 나를 위해서 봉사해야 돼. 나를 위해서 전쟁을 해줘야 돼. 이게 봉사제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관계로 해서 신화 관계. 그죠? 땅을 줬다. 이게 봉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한테 토지를 주고 그 사람이 충성을 하고 평상시에는 그 땅을 져서 땅의 그 농작물의 몇 퍼센트를 위에다 상납을 하죠. 그러다 전쟁 때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그 대신에 이러한 영주들은 단순히 땅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신분까지 지배한다 그랬죠. 치안 관할권, 재판 관할권까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봉건제도, 봉건제도의 그 기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 제국 후기에 대소유지는 경제적으로 자급자족이고 정치적으로는 반독립적인 일종의 영지로 변해갔다. 게르만의 종사제도는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고 보호를 받는 제도였고 은대지 제도는 국왕이나 영주가 자신의 신하에게 토지를 주는 제도이다. 공건 영주 아래에서 농민들에 의해 경작되는 땅을 장원이라 하고 중세시대 경제는 장원이라는 단위를 기본으로 돌아갔다. 농민들은 영주에게 지대를 바치고 부역의 의무를 이행했다. 지배계도 속에는 신분의 이계가 있어 대영주는 소영주를 등급시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분의 유계가 중요하네요. 그래서 신분의 유계, 봉건시대, 형식적인 왕, 그죠? 이거 왕. 그 다음에 야 좋아. 그러면 너 저 경상도 지방을 가서 네가 다스려. 대귀족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상도에 갔으면 야 그러면 너 대구는 네가 가서 가들어 소귀족 있죠? 야 그래? 그러면 너 일로 와봐. 너 기사, 그렇죠? 기사.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농노 이런 식으로 계층화 됐다는 거예요. 이 땅이 나눠지는 거죠. 땅이. 그래서 농노는 기사한테 갖다 바치고 영주죠. 영주는 평상시에는 이 땅을 관리했다가 전쟁 나가면은 이렇게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기사는 소기적인 대기적인 왕한테 갖다 바치는 이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장원이라는 거죠. 영주의 성, 교회, 농노의 집들, 수공업 대장간, 경작지, 방앗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영주의 성, 우리 유럽 성 가봤죠, 그죠?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놈들은 뭐 완전히 그냥 철옹성이야, 어휴, 그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그래서 영주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혜택받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원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부르주아라는 거예요. 이 지배계급과 가까운 사람들, 성 안에. 그 성 바깥에서는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민들이 살았다는 거고, 이 사람들은 전쟁 나면 이 사람들은 죽겠죠. 영주의 성에 사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겠지.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봉건 시대 때의 기본적인 장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감 읽어봅시다. 장원제는 농노에 의해 대규모 농경지가 경작되는 경제체계를 말하는데 이는 동물사회의 합리적을 이룬다. 장원은 자급자족적인 농촌 공동체로서 중세의 사회와 경제의 토대를 이루고 있던 기본적인 단위였다. 장원은 유럽 역사상 시장 경제의 요소가 가장 희박하고 자급자족적 농업 경제의 요소가 강했던 18에서 12세기 이전까지 거의 전 유럽에 파급되어 있던 농촌 사회조직인 동시에 영주 지배조직이었습니다. 게르만족이 이동을 중단하고 정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중단한 게 한 5, 6세기까지는 계속 이동하는데 6세기 이후 이동을 중단. 정주. 그 이후에 이제 정주 생활하니까 이 봉건제죠. 장원. 농업 공동체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8세기에서 12세기에는 거의 유럽에 전부 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장원제도의 성립은 무엇보다도 게르만 민족의 이동 과정에서 촉진된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계기가 되었다. 이때 상층 자유민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유지를 영주에게 양도하고 그것을 공토로 되돌려 받고 그 대신 분역 등의 의무를 지게 되었으나 하층 자유민의 경우에는 영주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것을 되돌려받아 경작하는 대신에 지배를 부담하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정이 생기는 거죠. 하층이냐 아니면은 이 상층이냐. 그래서 상층 자유민은 그 자신의 사유주, 자기 사유주, 자기한테 있던 사유주를 지급받고 군역, 기사네 기사, 그죠? 기사. 그리고 하층 자유민은 이거는 기사야 기사, 군역. 하층 자유. 네, 강의 중이에요. 하층 자유민은 그죠? 농노죠, 농노. 군역을 안 해. 기사를 아니죠. 예외적인 경우에 병사로 끌려가겠지만은 월급을 받으면서 병사를 하겠지만 군역을 안 하고 농노의 역할을 하면서 지대를 준다는 거. 지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렇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장원을 보는데, 자, 이 장원을 한번 봅시다. 장원은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영주가 직접 경영하는 직영지로서 영주의 직접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영주의 종복이나 예농의 부역으로 경영되었다. 둘째는 예농에게 대여해준 대토로서 영주에게 공주를 바치는 노무를 쥐고 있는 타경지. 셋째는 공유지로서의 산립, 목장, 호소 등이 있었다. 장원의 중심에는 장관이 있고 거기에는 영주 자신 또는 관리인이 살고 있으며 하인과 직인을 오두막집, 창고, 작업장 등이 부속되어 있다. 농민의 가옥은 보통 칠합을 이루고 있으며 각각 조그만 채마밭과 천물 등을 가지고 독립해 있었다. 농경지는 보통 추경지, 충경지, 식경지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그래서 장원은 세 가지라는 첫 번째, 영주가 직접
그 지경에서 자기가 필요한 거죠. 필요하게 한 거지. 영주가 직접 했겠어. 노예들을 시켰겠죠? 너네 일주일에 이틀은 내 땅에 와서 농사를 져. 이틀은. 그리고 나머지는 니네 땅 가서 져. 이게 바로 이제 영주의 지경지야. 둘 중에는 자, 그 대신에 니네 땅을 나눌 때 가서 니네들이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아 하는 거죠? 그 대신 거기에 나온 일정 부분을 우리한테 갖다 바쳐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은 공유지. 누구나 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 산에 가서 살림, 나무를 해오거나, 그죠? 강에서 물을 끌어오리거나, 목초,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경지, 춘경지, 휴경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나는 농사를 안 져봤는데, 땅에다가 계속 농사 지면 땅의 생산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땅에 그 영양분을 다 먹고 자라서. 그렇지. 돌려가면서. 그렇지. 바로 이거. 그래서 이제 추경지, 춘경지, 휴경지 세 부분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비료, 그죠? 비료가 발전하지 못했죠? 비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땅의 영양이죠? 땅의 영양. 땅의 영양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지, 춘경지, 휴경지 세 파트로 나눠서 수경지는 쉰다는 거죠. 쉰다는 거. 윤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고. 여기 나온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쭉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